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확대경을 들이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정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말대로 간다. 지금 빈말 아니다. 네. 정말 제대로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돌려놓겠다. 그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4.27을 넘어서 6.15 공동선언 이전, 네. 또 더 나아가 1990년대 남북 기본합의서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없앤다라는 네. 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네, 남북한의 관계가 교류협력을 하면 연락사무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교류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대적 관계라 그랬어요. 적을 상대하는데 무슨 연락사무소가 필요해요. 쓸모가 없어진 공간은 그대로 부숴버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군사 진지로 만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개성공단을 대북 퍼주기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북한은 거꾸로입니다. 그거는 남쪽에 내준 특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군사 진지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네. 김정일 위원장하고는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성과지향적입니다. 종이 필요 없다. 보고 필요 없다. 성과로 이야기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2010년경 한창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가 되었을 때예요. 평양시에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공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뭘 했냐면은 아파트를 확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새롭게 시작을 한다. 일종의 원점에서 재검토해가지고 리셋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택한 방법이 바로 폭파. 약간 어떻게 보여주기식이었던 스펙타클인 거예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하면 제대로 한다. 대충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남북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지점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시작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이었는데 북한 반응은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네.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걸까요? 전단 살포란 뭐냐면 북한에서는 심리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심리전은 전쟁, 그 전투, 이 전자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단 자체가 이제 전쟁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적대 행위의 상징이라고 보는 건데요. 단순히 여기서 피켓을 들거나 뭐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모양새를 갖춘 기구가 열기구, 그러니까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안보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되게 반응이 싸늘한데 북한은 이제는 늦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던 그날부터 모든 수순은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이 특사로 왔었고 이게 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평화의 메신저처럼 보였던 김여정 부부장이 네. 이번엔 말 그대로 총대를 맸습니다. 그렇죠. 김여정 부부장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가 정상의 결단으로 어떤 상황을 뛰어넘으며 혹은 여건을 만들면서 뭐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이제 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정상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돼. 정상의 결단으로 진행되어 왔던 일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위상이 필요할 텐데 그 위상을 지닌 인물이 김여정 일부부장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도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비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때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 그럼 이제 북한도 삐라를 뿌리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죠. 그런데 군대가 뿌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인민이라 인민들의.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 민간에서 하는 거를 갖다 우리가 막는 게 한계가 있다. 북한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우리도 민간에서 하는 거 뭐 우리가 어떻게 인민군대가 안 막을 건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종의 맞불 작전이네요. 어떻게 보면 북한판 역지사지
라고를 공세적 역지사지. 우리 정부를 자극하는 이런 행동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자극을 목표로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 개성공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뭐지? 쉽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꽂히는 그런 행동들을 골라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바로 그런 자극적인 행동들을 좀 지속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또 담화에서 또 언급했던 게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총참모부에 넘긴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군사 행동을 예고하는 것 같은데요.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그것이 뭐 뜬금없이 군사 행동으로 바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군사 합의서, 그 남북 군사 합의서는 뭐 파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군사적인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구간에서 무력 시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유예했던 뭐 핵 활동 혹은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모두 다 열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6월입니다. 이제 이른바 꽃게철에 그 과거에 아마 그 악몽들이 생각이 날 텐데요. 합의를 무력화하고 실제로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제 김여정은 또 철면피한 궤변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고 북한은 여기에 더해서 청와대의 특사 제안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를 거절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몰상식한 행위다라면서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참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이제 상황이 갈수록 더 꼬여가는 것 같은데요. 4.27 판문점 회담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뒤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커집니다. 뒤돌아왔죠. 한참 뒤돌아왔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남북관계가 그래요. 그 올라갔는데 그 정말 그 노력을 힘을 푸는 순간 언제라도 뒤돌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르막길의 특징인 거거든요. 자, 근데 북한의 어떤 비난 그리고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요구사항이 분명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알아서 해, 뭐 이게 제일 어렵다면서요. 지금 시점이 바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남북관계의 그 틀을 리셋하고 다시 북한의 의도와 이익에 맞추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전략적 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있던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지는 않았다. 뭐 억지로 위로를 찾는다면 뭐 그거 하나 정도 남아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한간에 또 보면 최악의 상황,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을 이제 가정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상황을 최악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전쟁이 안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자기네들은 갈 때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관리할 책임은 남북 모두에게 있고 그리고 주변국에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국 이 상황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혜를 모아서 평화로 가는 길을 다시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 팀장의 북한 학대경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